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죠.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 주실 내용은요.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란의 핵과 관련된 한시적 제재 완화에 대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도가 높다는 판단인데요. 오늘은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전체 가스 수요의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해왔죠. 이 북해 유전을 가지고 있는 영국, 노르웨이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유럽의 나라들이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전체 에너지의 25%, 전체 천연가스 사용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하는 등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얼마 전에 끝난 G20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공격성 발언이 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러시아 경제 제재의 수위를 더 이상 높일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곧 겨울철이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칫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려 하다 덜컥 에너지 수출이라도 중단된다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북유럽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스는 러시아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세계 가스 3인방이라고 한다면 러시아, 미국 시유가스 이외에 이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은 천연가스에 특화된 산유국이죠. 특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사우스파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 조치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만약에 경제 제재가 완전히 풀리기만 한다면 즉각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약 1억 2천만 톤으로 이 파이프라인으로 유통되는 전 세계 유통량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 즉각 유럽으로 공수될 수 있습니다. 이쯤 해두면 이 뉴스가 왜 유럽 경기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지 느낌이 팍 오시죠. 그럼 세 가지의 변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1년 더 연장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요. 둘째, 연장이 안 되고 다시 봉쇄로 갇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그냥 아예 영구히 풀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극우파 대통령이었죠. 아흐마디네자드와는 달리 친서방 정책을 시작부터 꾸준히 주장했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서방 세계와의 핵 협상에서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왔었습니다. 물론 사태가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안 러시아가 이란에게 경제 협력을 제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로하니 대통령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서 이란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반미 진영을 연대할 가능성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 유효 제치가 1년 더 연장되는 것과 영구히 풀리는 상황, 이 두 가지만 남게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마도 1년을 연장시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 감춰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다가 지금 또 거의 고사 상태에 있는 셰일가스의 치명적인 경쟁자가 또 하나 세상에 나오는 것이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만약 1년 연장이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란의 천연가스는 LNG 상태의 천연가스만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천연가스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시장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조선주에는 호재가 되겠죠. LNG를 치러 나를 수 있는 것은 조선주니까요. 그 다음에 건설주에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영구히 해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유럽의 에너지 공급 라인이 러시아 이외에 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에게는 유리한 호재가 됩니다. 러시아는 주요한 고객인 유럽에 대해서 슈퍼갑의 입장에서 살짝 물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지도 못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유럽 경제는 살아나게 되고 유로와 강세 달러 약세 구도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주들에게는 악재가 되겠고 건설주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1년 연장되는 것과 영구히 해제되는 것 각각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4대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이란에서는 터키향 파이프라인에 대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사우스파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LNG, 즉 배를 통해서 수송이 가능한 액화 천연가스가 아닌 PNG, 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송 가능한 형태로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결국 이란은 제재만 풀리게 되면 기존의 사우스트림, 즉 터키와 불가리아까지만 보내주면 그 다음 지류인 세르비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를 거치는 지류, 그리고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경유하는 남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즉각 유럽 전역에 에너지 공급을 하겠다는 준비를 모두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그런 도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푸틴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상황이 불리해지기 전에 말이죠.